안녕하세요. TVQ 수학 Q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11시 스트리밍 시간이 돌아왔죠. 오늘은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2020학년도 작년이죠. 작년 모의 적성고사 문제를 수학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26번부터 50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25문제예요. 예,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제가 5문제 적기도 하죠. 예, 물론 20개인 학교도 있지만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자, 두 집합이 있어. 두 집합이 A가 1, 3, 5, 7, 9, 11, 둘, 넷, 6개지. 홀수로 구성되어 있는 6개. 그리고 B라는 집합이 3, 6, 9, 12, 3의 배수로 구성된 4개, 이렇게 6개, 4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A 합집합 B하고 일단 A 교집합 B를 구해놓고 시작합시다. 자, A 합집합 B는 먼저 다 써줄까? A부터 1, 3, 5, 7, 9, 11, 6개 다 써주고, 그리고 3은 이미 있어, B에서, 그지? 그리고 6은 여기 없으니까 써주고, 또 9는 이미 들어가 있어. 그리고 1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괜찮겠지?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바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교집합 B를 한번 구해볼게요. 올돌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A 교집합 B를 구해주면 공통된 거 있지? 공통된 걸 찾아주면 돼. 3, 6, 9, 12 중에서 홀수들이잖아. 따라서 3하고 9가 되겠죠. 3하고 9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이 합집합, 즉 얘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하고 교집합을 취해주면 X가 나온대. 따라서 X는 이놈들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총 몇 개야? 8개였지. 그리고 또 A 교집합 B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를 합집합 취해주면은 X가 나온대. 따라서 X는 얘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따라서 이 문제는 1부터 12까지 총 8개 중에서 3과 9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고1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승준 약사 안녕하세요. 자, 3하고 9를 지워줘야지. 그럼 지워주고 남은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따라서 2의 6승이다.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세모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그 영현이 학생 안 들어왔나? 영현이 학생 어제 그 수업 끝나고 나서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예. 서울 사는 친구인데, 본인이 뭐 학원을 다니고 있긴 한데, 거기 그 학원에서 적성고사에 대해서 준비를 잘 안 해준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안 들어왔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핸드폰 개인 번호로 주셔도 되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명제죠. 역시 고1 파트가 됩니다. 그랬을 때 not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not Q가 출발해야 된다라고 했지. 따라서 not Q가 출발해야 돼. P한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총 맞으니까 P가 나잖아. 총 맞아야 되는 거야, R이. 따라서 R이 총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고 얘가 Q, 즉 Q이면 R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물론 명제가 참이면 항상 대우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놈의 대우는 not P이면 Q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물론 얘 대우도 있는데 여기서 연결이 되네. not P면 Q이고 Q이면 R이다. 요거를 여기다 같이 써준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부정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주면 돼. 요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야. R이라는 집합이 크게 있어. 물론 전체는 칠판 전체. 그리고 Q라는 놈이 이렇게 이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P의 여집합이 여기 있는 거야.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즉 여기가 P의 여집합이야. 즉 이 색칠한 부분 빼고 나머지 전체가 P가 되는 거야. 그렇게 부정맨 다이어그램 생각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P에서 Q를 빼주래. P가 뭐라 그랬어? 흰색 빗금친 부분 빼고 나머지 다잖아. 거기에서 Q를 빼버려봐. 그런다고 걔가 P가 나오나? 아니죠. 1번 틀렸고. 2번은 P에서 R을 빼주래. 마찬가지로 P의 여집합 말고 나머지 다가 P지? 거기에서 R을 빼주래. R을 빼주면 공집합인가? 아니잖아. 여기 남잖아. 바깥에. 그지? 자, 그리고 Q하고 3번. Q하고 R하고 합집합을 해주래. Q하고 R하고 합집합해주면 뭐가 돼? R이 되지. 전체가 되는 건 아니지. 그지? 그리고 P하고 R하고 합집합해주래. 그럼 P는 지금 빗금친 부분 나머지 빼고 나머지 다네. 근데 R은 또 뭐냐면은 여기를 포함하는 거니까 두 개 합집합은 전체가 나온다. 4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부정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28번 문제.
성결대 좀 유리함수가 많이 나온 편이에요. 작년 모의고사에서. 자, 보면은 이 유리함수 이 그래프가 두 직선. 자, 유리함수하고 대칭 포인트 뭐라 그랬어? 유리함수에서는 대칭 포인트가 항상 세 개야. 먼저 점근선의 교점, 그 점에 대해서 점대칭, 그리고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것에 대해서 대칭, 기울기가 그 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자리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 따라서 얘하고 둘 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 괜찮지? 따라서 점근선을 구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이 두 개를 연립한다라면 이렇게. 따라서 2x는 6이 되고 x는 3이죠. x가 3이 되고 y는 얼마야? 한쪽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다. 즉 x는 3,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란 얘기야. 괜찮겠지?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우리 변형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점근선을 가지고 한번 식을 만들어 볼까? 얘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자, 그럼 y는 x 마이너스 3분의 k는 몰라. 거기다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겠지. 괜찮겠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정리를 하는데 통분을 하자. 통분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뒤에 거는 여기 먼저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k다. 이렇게 쓰고 얘가 얘랑 똑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조심해야 되는 게 b 앞에 1이 아니야 b야. 여기 x 앞에 1이 아니라 b야. 여기는 지금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부분을 맞춰줄까 우리? 플러스 6이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이야. 따라서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줘도 무방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분모에다 곱하자.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4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k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제 얘랑 걔랑 쟤랑 비교하면 돼. 그러면은 b는 뭐야? b는 얘잖아. b는 마이너스 2다. a는 뭐야? a는 4다. 그 두 개 구해주는 거네. 따라서 두 개 곱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8이다. K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죠.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계산도 조금은 편안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봉환이 학생 안녕하세요. 자, 29번 문제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라는 기초적인 문제죠. 자, 29번 요거 먼저 우리 점근선 표현 한번 해보자. 자, y는 x-2분의 x-2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겠지. 위에가 마이너스 4니까. 따라서 얘는 y는 x-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x축, y축. 자, 점근선 x는 2 그리고 y는 1. 자, 얘를 기준으로 위에가 마이너스잖아. 따라서 2, 4분면과 4, 4분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얘를 축이라고 생각해서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직각삼각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 4분면 여기는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네. 그지?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얘가 지나는 4분면은 몇 4분면이야 지금?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은 안 지나요. 그다음에 4, 4분면. 따라서 1, 2, 4. 얘가 답이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무리함수 한번 그려보자. 자, 무리함수 x축, y축. 자, 먼저 무리함수는 시작점 또는 끝점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 점 하나를 찾아야 돼. 얘가 0이 되는 x값은 4가 되겠지. 4,2가 끝점이야. 4,2가 끝점. 자, 그리고 이 루트 안에 있는 x 앞에 있는 게 요게 루트 안에도 마이너스고 루트 밖에도 마이너스야. 그때는 3, 4분면을 지나가야 돼. 그치? 3,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0 집어넣어볼까? 0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루트 2잖아. 2. 말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0이네. 맞지? 따라서 0,0을 지나게끔 하면서 3, 4분면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무리함수가 되겠다. 괜찮겠죠? 이거 곡선이에요. 곡선 직선 아니고. 따라서 지나는 4분면이 여기는 뭐야? 이 무리함수는 1, 4분면 지나고 2, 4분면 안 지나네. 3, 4분면 지나고 4, 4분면 안 지나네. 따라서 1, 4분면과 3, 4분면이 답이 되겠죠. 1, 4분면과 3, 4분면. 따라서 두 개를 동시에 모두 다 지나는 4분면은 1, 4분면이다. 아주 간단한 그래프 개형 문제로 나왔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또 유리함수 나왔네. 그치? 세 문제 연속 유리함수가 나왔어. 자, 그런데 얘는 그 대칭 포인트가 3개 있다라고 했잖아. 유리함수. 그런데 점대칭 포인트가 나왔어. 끝났지 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 y는 4 이렇게 주어진 거야. 끝났잖아.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또 이거 뭐야? 역함수 기본 내용. 역함수가 5,1을 지나니까 우리 뒤집어줘서 f2가 5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따라서 이현수 학생 진짜 인강 맞습니다. 인강
응? 무슨 소리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 FE는 5라는 함수값과 함께 그 다음에 점근선이 두 개가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보면 우리 fx는 점근선을 알고 있잖아. 점근선을 알고 있으니까 x 플러스 3분의 k라고 놓고 플러스 4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fx가 2,5를 지난다라고 했어. 그럼 y에다 5 집어넣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5분의 k 플러스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지? 따라서 5분의 k가 얼마야? 넘어가서 1이다. k는 5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얘가 5래 5. 그럼 이제 이것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위에다 쓸게. 따라서 fx는 또 통분해야지. x 플러스 3분의 뒤에 거 4x 플러스 4, 3, 12에다 5 더하니까 1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a는 4, b는 17, c는 3, 세 개를 더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4다 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 BN에 대하여 자, 이러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 이거 일단 기본 점화식이죠. 너무 쉽게 나왔어. 자, 이 점화식 뭐야?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4가 나온다. 그 소리는 무슨 항이야?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잖아. 에이, 봐봐. 요거 AN 플러스 1 우변으로 넘기면은 AN 플러스 4잖아. 즉, n번째 항에다 4를 더해야지 다음 항이 나오는데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공차가 얼마? 4인 등차 수열. 따라서 AN은 공차가 4입니다. 그럼 4N으로 시작하고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와야 돼. 그런데 초항이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18. 따라서 마이너스 20이 해결됐네. AN은. 그치? 자, 그리고 BN은 등비수열로 나온 거야. 왜? 이렇게 나왔잖아. 에이, 이것도 봐봐. bn 플러스 1은 양변에 bn 곱하면 2bn이 되잖아. 따라서 n번째 항에다 2를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옵니다. 공비가 2입니다. 라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따라서 bn은 초항이 36분의 1이야. 36분의 1 곱하기 공비는 2다. 2에 n-1승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치? A 19할에 그럼 여기다 10 대입하면 되잖아. 10 대입하면 얼마야? 40-20이니까 18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B 19하자. 여기다 10 대입해. 그러면은 36분의 1 곱하기 2의 9승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따라서 얘 약분돼서 2네. 따라서 2 하나 약분돼서 2의 8승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2의 6승이 64, 2의 7승이 128, 256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등비수열과 로그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죠. 자, 등비수열에서 A4가 2다. 그리고 A7이 54다. 이거인 등비수열이다. 그럼 다 주어진 거잖아. 한 두 개 주어졌으니까. 등비수열에서 우리 A4 어떻게 표현 가능하니? A 아래 3승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그리고 등비수열에서 A7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A 아래 6승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해. 그치? 따라서 뭐 여기다 쓸까? A 아래 6승은 54다. 자, 지금부터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줄 거야. 약분해서 아래 3승분의 1이 27분의 1이네. 따라서 아래 3승이 27이니까 우리 공비 R은 3이다 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었지. 그럼 요 식에다가 다시 아래다가 3 대입해봐. 3 대입하면은 27이지. 27A가 2가 되는 거니까 A가 27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선결대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럴 거야. 되게 계산을 짜증내게 냈어. 진짜야.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하고 R이 구해졌네. 한편 우리 등비수열에서 A1부터 시작해서 A9까지의 항들을 모두 다 곱하래. A1은 AR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A2는 어떻게 돼? AR 제곱이지. A3은 AR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초항이니까 A1은 A죠. 두 번째 항은 AR이죠.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죠. 거기서 쭉 곱해서 마지막 9번째 항 A9는 어떻게 된다? AR의 8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A가 총 몇 개야? 1부터 9까지니까 A의 9승이 되겠지. 따라서 A 9승. 그리고 R은 어떻게 되냐면 지수끼리 더해주면 돼. 1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8까지 더해주면 되겠네. 1부터 8까지 자연수야 얼마야? 2분의 8 곱하기 9 해서 4, 9, 36이네. 따라서 구하라는 건 A 9승 곱하기 R의 36승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가 된다. 그치? 이게 바로 진수부분, 밑줄 친 부분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 A는 27분의 2라 그랬어. 그럼 27분의 2 이거의 9승이고, 그리고 R은 3이라 그랬지. 따라서 3의 36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런데 27은 3의 3승이잖아. 3의 3승이니까 3의 3, 9, 27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2가 되고, 요거는 3의 36승. 이렇게 돼. 3의 36승.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약분을 시켜주면 뭐가 되냐면, 이거 2의 9승이죠. 2의 9승. 2의 9승 곱하기 3의 9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빼주면. 따라서 얘는 합쳐서 6의 9승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미시 6인 로그를 취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9가 뚝 떨어지면서 정답은 9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3번 문제. 마찬가지로 로그가 나왔어요. 자, 로그인데, 기본적으로 로그 세 덩어리로 먼저 돌려줘 볼까? 요거 세 덩어리. 따라서 2의 3분의 1승이라고 쓸게. 2의 3분의 1승의 5승은 A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은 8의 3승은 B다. 라고 쓸 수 있겠네. 따라서 A는 정리해주면 2의 3분의 5승이고, 그리고 B는 정리해주면 8이 2의 3승이니까 2의 9승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정답은 로그 A 자리에다가 밑 자리에다가 A 집어넣으니까 3분의 5, 그 다음 진수 자리에 B니까 2의 9. 요거는 앞으로 뚝 떨어지면서 분 뭐로 떨어지지? 3분의 5가 분 뭐가 되고, 얘는 뚝 떨어져서 분 자로 떨어지겠지? 그치? 따라서 얘는 번복수 쳐주면 5분의 27이다. 그 다음 뒤에 로그 2의 2는 1이니까 5분의 27이라는 3번이 답인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34번 문제. 이번엔 지수네. 시험 범위 맞아요. 지수도. 자, A, B가 있는데 5에 A 플러스 B가 주어졌고 3에 A 마이너스 B가 주어졌어. 얘네들 보면서 뭔가 곱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돼. 합차 공식 기억나지? 자, 그런데 구하라는 거 여전히 역시나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 적용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구하라고 하네. 그지? 자, 그러면 이걸 일단 로그로 돌려주자. 로그로 돌려주면 로그 5의 81이 얘가 A 플러스 B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것도 로그로 돌려주면 로그 3의 25가 A-B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는 밑줄 친 부분을 먼저 구하고 싶어. 그러면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네.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자. 우변끼리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얘가 나올 거야. 자, 이제 좌변끼리 곱할 거거든. 좌변끼리 곱할 건데 얘는 로그 5에, 자, 81은 3의 4승이야. 따라서 3, 4는 떨어지지. 이렇게 4 곱하기 로그 5의 3이다. 곱하기, 그 다음에 아래 거는 25는 5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2 떨어지고 로그 5의 3이다. 얘는 3의 5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얘들아, 밑을 바꿔주면 역수관계라고 했잖아. 역수관계끼리 곱해주면 당연히 1이지. 따라서 얘 두 개 곱해주면 1이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은 8이 되는 거야. 뭐가? 밑줄 친 부분이. 따라서 3의 8승이잖아. 그거에다가 4분의 1승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3의 2승, 정답은 9다. 이렇게 쉽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만나보겠습니다. 35번 문제. 자,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아, 이거. 그치? 근데 어렵지 않은데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과 걸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문과 학생들도 풀 수는 있어.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분자 부분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6분의 공식 이용해서. 그래서 얘를 뭐 계산해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답이 되니까 사실 풀 수는 있는데 수열의 극한 파트이기 때문에 뭐 약속한 대로 이 문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문제 마찬가지죠. 급수 나오면 무조건 스킵이야. 스킵. 미과 문제입니다. 미적분 첫 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파트에서. 따라서 우리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그 수능 나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것을 넘기셔도 됩니다. 네, 궁예님 오랜만입니다. 자, 37번 문제 봅시다. 자, 이거는 시험범위 맞아요. 이건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건데, 이거 이응시옷 이응님 안 들어왔나요, 혹시? 이응시옷 이응님 들어왔으면 요거 약속한 대로 이것도 미침풀이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거든. 사실은 루트 미분하는 게 문과 학생들은 안 돼. 근데 이과 개념을 살짝 1분만 설명해주면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일단 그냥 이응시옷 이응님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원칙대로 정석적으로 가겠습니다. 문과 과정대로. 자,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돼.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이야.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친구 곱해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 분모는 x 마이너스 2가 있었는데
위에 있는 놈, 요 놈의 친구 곱해줄 거야. 그러면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친구가 생성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분자 부분은 친구랑 곱했으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야. 제곱해주면 각각 루트가 없어지네. 그럼 안에 거끼리 빼주면 돼. x제곱 날라가고 2x에서 마이너스 x 빼주니까 3x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지. 3으로 묶어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그래 놓고 보니까 문제가 됐던 x-2가 날라가는 조치가 취해졌지. 이 상태에서 이제 2만 대입해주면 정답입니다. 너무 쉽죠? 자, 2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니까 요거 2네. 2. 여기도 2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얘 지워져서 얘도 역시 루트 4니까 2. 분의 얘는 3. 따라서 정답은 4분의 3이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 문제 갈게요. 자, 38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거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문과에서는 더 이상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이거 반드시 다시 들어와야 돼. 근데 어쨌든 문과 과정에서는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과 거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함수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다. 너무 쉽게 나왔지? 접선에서의 기울기, 접점 각각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뭐야? 미분한 다음에 각각 대입해주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지. 따라서 미분해주면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될 거야.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플러스 12 플러스 a가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1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2. 요렇게, 뭐 하고 있어, 지금? 미분한 거에다 1 대입해야 되죠. 아까 미분한 거에다 2 대입했, 요거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했나? 맞죠? 따라서 플러스 또 여기에다가 이제 미분한 거에다가 마찬가지로 1 대입하자. 그러면 3 마이너스 6 플러스 a다. 요게 기울기, 요게 기울기. 그런데 기울기의 합이 5다 라고 했네. 자, 그럼 요건 24. 이거는 마이너스 3. 그러면은 21이 되고 2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돼. 좌변은 a 두 개니까 2a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마이너스 8입니다. 정답은 1번이지.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오늘 뭐 문제가 좀 수월하게 가는 편이라서 시간도 넉넉합니다. 근데 또 오늘따라 또 이렇게 뭐 글들이나 질문사항이 없어서 오늘은 좀 여유가 있는데, 자, 이 문제 한 3-4차례 원장님 강의에서 들었던 것 같아. 이미, 그치? 우리 11시 적성고사반 이 수업에서 벌써 한 3차례? 4차례 나왔었던 것 같아. 이 문제 유형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t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h분의 1로 치환해야 되겠지.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t 있잖아. t를 h분의 1로 치환하자. 괜찮겠지? 그런데 t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리미트, 이제 t 자리가 전부 다 h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거야. 그런데 t니까 t분의, 여기서 똑같은 얘기긴 한데 t분의 1을 h라고 칭한다. 이 얘기야. 이 얘기야. 자, 그럼 t가 얘들아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분모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은 얼마야? 0이잖아. 그치? 분모만 계속 커지니까. 따라서 h가 0으로 가는 거다. 요거는 괜찮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t는 h분의 1이잖아. 따라서 분모로 쓰면 되겠지. h분의 이렇게. 자, 그리고 첫 번째 거 요거 t분의 1을 h로 치환한다면 f3 플러스 2h다 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것도 요 t분의 1을 h라고 치환한다면 마이너스 f3 마이너스 h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바로 밑침풀이 방법으로 가시면 되겠죠. 이응시훈 형님 오셨네요. 좀 전에 지난번에 질문했던 문제 나왔었는데 좀 이따가 시간이 오늘 될 것 같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밑침풀이 방법으로 가면 되죠. 분모미분, 분자미분, 대입 끝. 분모미분은 1, 분자미분은 f'3 플러스 2h에다가 속미분 해줘야지 2다. 그리고 마이너스, 자, f'3 마이너스 h 속미분 해주면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 여기다 h에다 0 대입하면 되겠지. 따라서 이 f'3 플러스 f'3 결국엔 3f'3을 순식간에 구해주면 끝난다. 자, fx가 주어졌으니까 저거 미분해봐. 4 떨어져서 2x 3승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3이 프라임이야. 여기다 3 대입하면 27, 54 3 대입하면 3, 3, 9, 6에 54 마이너스 3.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3이래.
정답은 마이너스 9다 라는 4번이 정답이겠죠.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자, 이번엔 4차 함수가 나왔어, 얘들아. 이게 그러니까 좀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계산이 좀 짜증나게 나왔어. 봐보자. 자, 4차 함수가 나왔는데 4차 함수가 x축에 접해야 된대. 그렇게 하는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 얘들아,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극값이 x축이랑 접한다는 얘기랑 똑같지.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4차 함수니까 개형은 w자로 생겼습니다. 최고차가 플러스니까 마지막에 증가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접한다는 얘기야. 결국 x축이랑 접하는 거는 극값일 때밖에 없는 거겠지. 극값을 가질 때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미분에서 극값의 x좌표를 구해내야 돼. 자, 미분 한번 해봅시다. 자, 떨어져서 2x 3승 마이너스 3 떨어져서 4x 2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조립제법으로 가면 되겠지? 자, 조립제법으로 가면 되는데 아이고 별풍선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부탁해요. 별풍선보다는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구독은 당연히 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별풍선 한 개가 1원이 아니라 100원이더만 몰랐어. 1원인 줄 알았는데 100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나 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근데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재밌자고 지금 주시는 것 같은데 예,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미분한 게 있는데 요거 3차 방정식은 0을 만족시키는 x값이 바로 극값의 x좌표다. 괜찮죠? 조립제법 해야지 뭐 귀찮지만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은 딱 0 되네. 0 되기 때문에 x-1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조립제법 해봐. 아니, 해줄까? 조립제법? 그냥 원장님 바로 해도 되는데 조립제법 해줄게. 개수만 써봐.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4. 여기에서 1이 방금 됐었지. 그지? 1 집어넣으면 0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x-1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2차식, 1차식 상수항인데 2로 끄집어낼게. 끄집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1,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차 방정식의 그는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3개가 된다. 괜찮죠?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x축에 접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얘가 x축이 되는 거니까 접하는 건 맞지.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 그럼 정답이란 얘기야. 첫 번째. 따라서 마이너스 1을 함수값에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 계산이 짜증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1이라고 할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이 값이 0이 돼야지 x축에 접한다 라는 거야. 됐고 그 다음에 또 1 집어넣어 보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k2라고 할까? 얘가 0이 돼야지 맞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또 2 대입하자. 마지막으로 2 대입하면 16에다가 약분해서 8 또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면 8이니까 4, 8에 32. 그 다음 2 대입하면 2, 4 플러스 8 플러스 이번엔 K3라고 할게. 편의상. 이렇게 됐지? 그랬을 때 우리는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실수 K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K1 플러스 K2 플러스 K3가 정답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더해줄 거야. 일부러 계산 안 하고 남겨둔 이유가 있어. 그지? 얘랑 얘랑 더해주면 1이야. 그지? 얘랑 더해줘서 9거다.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을까? 그지?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더해주면은 날라가고 마이너스 3분의 32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요거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요렇게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K1 K2 여기 8 안 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8 더하면은 플러스 8까지 하지 뭐 플러스 2가 되나? 플러스 8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따라서 K1 K2 K3는 0이 되는 이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따라서 얘는 얼마니 이거 3에다가 10 얼마냐 이거 3에다가 11 3분의 33 마이너스 3분의 32 그럼 3분의 1이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지? 이거를 만약에 다 계산해서 K1 구하고, 다 계산해서 K2 구하고, 다 계산해서 K3 구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뿐더러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죠? 그래서 원장님처럼 이렇게 계산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안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해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팁을 하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42번 문제 보도록 하자. 42번 적분. 뭐, 이거 간단하게 나왔어. 그지?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가 절대값이 붙었잖아. 전체 절대값이 붙은 경우에는 절대값 무시하고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값 나온 거를 걷어 올려주면 되겠지. 그지? 자, 따라서 x축이 이렇게 있어. 이거 절편 뭐니? 1, 2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돼서 아래로 부르긴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여기 부분이 y가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잖아. 절대값 붙었으니까 걷어 올려주면 된다고. 따라서 걷어 올려준 식은 이렇게 쓰자. 뭐 그냥 이렇게 괜찮겠지? 자, 이 상태에서 0부터 2까지 0은 여기 있겠지. 0부터 2는 여기지. 즉 이 넓이들을 이거를 적분해 주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네.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는 먼저 이 식으로 가야 돼. 이 식은 뭐야? 원래 거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dx 플러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는 노란색으로 가야 돼. 얘들아, 노란색은 뭐야? 원래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잖아. y에다 마이너스 y 집어넣는 거니까 부호 바뀌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dx 얘를 차분히 계산하면 돼. 짜증내지 말고. 그치? 나한테 스스로 말하는 거야. 이거 적분 계산할 때마다 짜증나지.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1과 0 집어넣고 빼줍시다. 자,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0은 어차피 0이고 됐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뭔가 잘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 여기까지 괜찮겠다. 플러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2, 1 집어넣을 거야. 안 잘릴 거야. 빨리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자, 2 집어넣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 4, 2, 6 2, 4니까 6 맞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1 집어넣은 다음에 빼줄 거야. 그럼 빼기 1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또 계산을 안 잘렸지? 오케이. 안 잘렸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에서 계산을 또 해주자. 3, 이 앞에 거부터.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은 3분의 1에서 요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잖아. 마이너스 3분의 6이 되잖아. 마이너스 2다. 오케이. 조금 계산 간단해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3 또 있네. 얘네 두 개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잖아. 얘는 플러스 2, 플러스 4지? 마이너스 4 있지? 날라가겠네. 플러스 6.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원장님 방법대로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적분 계산을 짜증을 덜 느낄 수 있는 풀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1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 문제 42번 문제 보도록 하자. 43번이죠? 43번 문제. 이거 지금 어제 논란이 됐었죠? 어제 영현이 학생이 오늘 안 들어와서 어제 얘기를 해줬는데 영현이 학생이 이거 문과 거 아니고 이과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정확히 문과 거 맞습니다. 대비하셔야 되고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혹은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책마다 그 표현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뭐 이렇게, 아니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 파트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과에도 물론 나와. 이과도 나오는데 이렇게 다항함수로만 나온 건 문과 과정이 맞고, 이과는 이제 로그를 적분하거나 혹은 삼각함수를 적분하거나 문과 학생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지. 따라서 정확하게 문과 과정 맞고 유명하게 아주 자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유형이 두 개가 있어. 상수부터 변수가 들어가 있는 유형이랑 이렇게 상수부터 상수가 들어가 있는 유형으로. 원장님은 상수부터 상수 들어가 있는 유형을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해. 두 번째 유형이 나오잖아.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지금부터 생각해봐. 깔끔해. FT T에 관한 식인데 걔를 적분한 다음에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빼줄 거야. 그러면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따라서 지금부터 이 놈을 상수 A라고 치환할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 fx를 다시 한번 크게 써볼까? 자, fx를 써보겠습니다.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 상태에서 노란색 박스 친 부분을 확대해 볼게.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얘들아, ft는 뭐니? 여기다 t 집어넣으면 되잖아. 구해냈잖아.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2t 세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a dt다 라고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 a라고 했었던 거네. 이렇게 괜찮겠죠? 자, 따라서 이것도 차분하게 적분해 줍시다. 1 더해주면 4니까 2분의 1 t 4제곱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at에다가 2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빼주면 a가 나옵니다. 이 소리죠. 네, 치환이라기보다는 치환이 아니라 얘가 상수니까 치환도 괜찮지 않나? 어쨌든 이거를 상수라고 그냥 둡시다. 그러면 상수라고 둡시다. 상수 a로 둡시다. 자, 그래서 2 집어넣으면 16이니까 8 2, 4 플러스 2a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얘는 2분의 1,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두 개를 빼줄 건데 얘가 a다 이렇게 되는 거다. 자, 따라서 얘 계산하면은 12에다가 얘는 계산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을 해줘야 되네. 그러면 2분의 24니까 2분의 21이 되겠지, 숫자들은. 그리고 2a 플러스 a니까 플러스 a는 날라갈까? 플러스 a니까 얘하고 얘 날라가자. 따라서 플러스 2a가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2a는 얼마다? 2a는 마이너스 2분의 2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2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런데 그 a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a 자리에다 집어넣어야 돼.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2x a 구한 거 얼마였어? 마이너스 4분의 21이었지? 마이너스 4분의 21이다. 계산 실수 안 했길 바라면서, 자, 이 상태에서 구하라는 건 1 대입하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4분의 21을 구하라고 한 거죠. 앞에 건 4니까 4분의 16, 4분의 16이죠. 16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21 해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1번이 정답입니다. 네. A라고 둘게요. 이응시어 이거 뭐 치환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건 치환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부분이 상수기 때문에 A라고 둡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자. 자, 44번 문제. 집합이 있어. x가 정의역 그리고 y가 공역이네.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x는 1, 2, 3이다. 그리고 y는 1, 3, 5, 7, 9야. 이렇게. 자, 이 중에서 1대1 함수를 구할 거거든. 개수를 1대1 함수를 구할 건데 f1은 1이고 f3은 3이 아니고, 즉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즉 F1도 1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3도 3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우리 여집합 여사건을 생각해 볼까? 여사건 생각하면 이거 여사건은 뭐가 되겠니? 답이 아닌 건 뭐가 되겠니? F1이 1이거나 또는 F3이 3인 게 답이 아닌 여사건이 되는 거겠지. 괜찮을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얘를 구할 거야. 먼저 얘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사건 여사건 혹은 여집합 뭐 괜찮습니다. 여사건 확률로 보면 여사건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여집합을 볼 거야. 여집합 1대1 함수 개수 보는 거니까 F1이 1이거나 또는 F3이 3인 거를 먼저 구하자. F1이 1이래. 그러면서 1대1 함수 개수 몇 개야? 얘가 갈 수 있는 거 4개, 얘가 갈 수 있는 거 나머지 3개잖아. 12개가 되겠다. 12개. 괜찮지? 그리고 F3이 3인 거 해볼까? F3이 3이래. F3이 3인 거는 어떻게 되냐면 F3을 먼저 3으로 보내버려.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이제 3 빼고 나머지 4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3개. 빼니까 따라서 12개가 되겠지. 조심해야 되는 게 합집합 개념이잖아. 이렇게 각각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치? 동시에 만족하는 거, AND, 그치? 교집합. 교집합의 개념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1은 1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거.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있잖아. 그런데 그 3개는 이 안에도 들어가 있고 이 안에도 들어가 있겠지. 따라서 한 번을 빼줘야 되겠지, 3개를. 그치? 따라서 24에다가 3 빼줘서 21이 되는 거야. 답이 안 되는 게 21이야. 21개가 답이 아닌 거야. 그럼 전체 개수는 몇 개겠어? 에이, 이거 봐봐. 1대1 함수 구하는 거잖아.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니까 5. 2가 갈 수 있는 거 빼고 4.
3이 갈 수 있는 거 2개 빼서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60개가 되겠지. 60개에서 답이 21개가 안 돼. 따라서 정답은 39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조금은 더 빠른 답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45번 문제. 반대항 농구시합에 출전할 대표 선수를 뽑으려 한다. 갑을 두 학생을 포함한 10명의 학생이 있어. 근데 그 10명의 학생 중 6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그랬을 때 갑을 적어도 1명. 자, 요렇게 적어도 라는 단어가 뜨면 역시 여사건 생각하는 거지. 적어도라는 단어가 뜨면 여사건 일단 생각해야 돼. 갑을 중 적어도 1명에 포함된다. 이거의 여사건은 뭐야? 둘 다 빼고 되는 거야. 그지? 따라서 둘 다 빼고 뽑히는 경우의 수 몇 개야? 총 10명인데 갑하고 을은 빼고 8명 중에서 총 6명 뽑는 거잖아. 따라서 86이겠지. 이게 여사건이야, 간단하게. 그치? 전체 개수는 몇 개야? 전체 개수는 10명 중에서 6명 뽑는 거겠지. 그치? 요렇게 얘를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주면 간단하게 답이 되겠다. 요거 보수관계에서 10C4다. 요거 보수관계에서 8C2다. 그럼 얘는 10 거꾸로 4개 곱해주고 4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4, 2, 8이고 3, 3, 9 따라서 30에다가 210개가 되겠네. 전체가 210개에서 얘는 8 곱하기 7 거꾸로 2개에다가 2로 약분시켜주면 28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2에다가 0, 8 맞나? 182개가 정답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 요게 이제 그 이항 정리죠. 이항 정리로 나왔는데 살짝 어렵게는 이항 정리야. 왜냐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요렇게 두 덩어리가 있다고 보자. x, 앞에 거는 x제곱 플러스 3x고 뒤에 뭔가가 있어. 뒤에 뭔가가 있는데 그게 x 플러스 x분의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를 어떠한 항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라고 가정을 할게. 동그라미야. 자, 이제 얘랑 이렇게 전개해서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따라서 이렇게 전개해서 3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x의 1승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지. 맞잖아? 이렇게 전개해주면은 x 3승 나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거랑 전개해주면은 얘는 뭐가 나와야 돼? 얘가 x 1승이니까 x 3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뒤에 게 x 제곱이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x 1승의 개수와 x 2승의 개수를 구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식에서 이항정리 공식을 써보자. 이항정리 공식을 쓰면 4CR 일반항에다가 앞에 거에 R승, 뒤에 거에 4-R승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4CR, 그 다음에 여기 숫자 2에 4-R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의 R승, 그 다음에 X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X의 마이너스 3 플러스 R. 따라서 이 문자 정리해주면 X의 2R-4가 될 거고, 그놈에 대한 개수가 얘네들이란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 2R-4가 얘가 먼저 1이 되는 케이스를 구해봐야 돼. 근데 1이 되는 케이스 있어, 없어? 에이, 없지. 4 넘어가면 2R이 5란 얘기인데, R은 우리 0부터 N까지의, 0부터 4까지지. 0부터 4까지의 정수잖아. 그지? 따라서 이 경우는 없으니까, 무슨, 이 경우는 나올 수가 없다란 얘기지. 괜찮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2R-4 한 번 더. 2R-4가 이번에는 요거 나올 수 있겠네. 2. 따라서 2R이 6. 따라서 R이 3인 경우는 정답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R에다 3 대입하면 개수가 나와. 3 대입할까? 4C3은 4야. 3 대입할까? 그럼 2. 따라서 8이다. 이렇게 쓰고 넘어가면 안 돼. 왜? 얘랑 곱해서 나오는 거였잖아. 앞에 계속 3 있잖아. 따라서 3이랑 8이랑 곱해서 24가 정답이다. 여기까지 처리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음, 47번 문제. 독립 나왔네, 독립. 독립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독립이라는 말이 떴어. 확률 문제에서 독립이라는 말이 떴다. 그럼 원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독립.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아무 고민하지 말고 P A 교 B가
PA 곱하기 PB다. 이 말이 주어진 거다. 독립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연연하지 마. 알겠지? 그래서 독립사건이다 라고 뜨면 PAQB가 PA 곱하기 PB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민기 왔네. 민기 오랜만이야. 도현이가 총 들고 타령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 표현을 한번 해보자. 뒤에 거 조건부 확률이죠. PA바 B역. 자, PA바 B역. 자, 요거를 표현 한번 해보자. 자, 얘는 뭐냐면 P 뒤에 거 분의 P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다 라고 쓸 수 있는데 그게 3분의 2다 라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도 마찬가지로 P, B바 A 쓸 거야. 그럼 P 뒤에 거 분의 P 뒤에 거 분의 P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야. 그럼 비교 A잖아. 비교 A인데 우리 비교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지. PA 곱하기 PB로. 그지? 결국 뭐야? 약분돼서 PB가 2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네. 됐습니까? PB가 2분의 1이다. PB가 2분의 1이야. PB가 2분의 1이다. 라고 주어진 거야.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주자. 자, 여기, 그럼 PB여는 얼마가 될까? B의 여집합이잖아. PB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P의 여집합도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2분의 1 분의, 그 다음에 PA교 B여다. 자, 그럼 양변에 2분의 1 곱하자. 얘 여기 쓰지 말고 곱하자. 그럼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얘는 3분의 1이네. 그지? 자, 그 다음 얘는 A차 B잖아. A 벤 다이어그램으로 봐도 돼.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의 여집합하고 교집합은 여기 말하는 거잖아. 여기 부분이 지금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PB 전체가 2분의 1이라고 하면 얘 전체가, 이거 전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합집합 구하라고 했잖아. 따라서 2분의 1하고 3분의 1 더해주면 답이겠지. 정답은 6분의 5다.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하자. 민기, 안녕. 48번 문제. 두 명의 바둑기사 A, B가, 바둑기사라고 왜 예시를 들었는지 모르겠네. A, B가 5번 시합을 해서 요새 바둑 두나? 바둑기사 있긴 있겠죠. 근데 학생들은 잘 모를 거야, 그지? 자, A, B가 5번 시합해서 3번을 먼저 이긴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야. 그런데 첫 경기에서 B가 이겼어.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A가 우승할 확률이야. 그럼 A가 이기는 걸 동그라미라고 할게. 자, 그런데 지금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 5차전이 있기 때문에 얘는 먼저 5판 3선승제다. 즉 5세트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첫 경기에는 이미 B가 이긴 거야. 즉 A 입장에서 보면 이미 첫 경기는 진 거야.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2세트부터 시작해서 5세트까지, 그치? 세트라 그랬니? 2회전부터 5회전까지 A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3번 이겨야 되는 거겠지. 2번 지면 안 돼. 1번은 져도 되는 거고, 그지? 따라서 경우를 생각하면 이기고, 괜찮네. 그리고 이기고, 졌어? 그럼 마지막까지 가서 이겨야 되겠지. 그리고 또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것도 답이 되는 거고, 지고, 그럼 이기고, 9,4,1생 한 거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지고는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아까 한 판 이미 B가 이겼기 때문에 패하는 거지, 그냥 그대로. 그치? 따라서 얘네들이 경우해서가 되는 거야. 이거를 굳이 원장님이 왜 써줬냐면은, 요거를 독립시행으로 가려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 여기 부분이 차이가 나. 5세트까지 안 가도 돼서. 따라서 여기까지는 독립시행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독립시행으로 가볼까? 그냥 가자. 그냥 하자. 그냥 하는 게 계산 더 빠를 것 같아. 자,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야. 질 확률은 3분의 1이겠지. 따라서 3분의 2 곱해주면 돼. 괜찮겠지? 따라서 27분의 8이다. 그죠? 그 다음 요거는 3분의 3분의 2. 그럼 81분의 8이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똑같겠죠. 따라서 얘는 이런 게 81분의 8이 3개 있겠죠? 81분의 24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얘 통분하자. 통분하면 뭐가 되니? 81분의 3 곱해준 거니까 24다. 따라서 81분의 48이 정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됐지? 그러면은 얘는 3으로 나눠주면 27분의 16이 되는 거겠네. 27분의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자,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잔뜩 왔네.
민욱이도 안녕, 재준이도 안녕, 다빈이도 안녕. 그렇지, 다빈아.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어. 그런데 전체가 구성이 된 게 0부터 1 한번 튕겨주고 3까지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래프 표현해보면 x축이 있어, y축이 있어. 그랬을 때 0부터 3까지가 전체인데 1 한번 튕겨주래. 그런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ax래.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y는 a래.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1이야. 그랬을 때 이 전체 넓이가 확률 전체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1이 돼야 되겠죠. 네, 지금 화면이 끊겼는데 혹시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혹시 끊겼나요? 됐나? 나오지? 자, 수연아, 이거 통계 맞아, 이거.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나오니?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럼 얘 전체 색칠된 부분이 넓이가 1이 돼야 돼. 자, 따라서 삼각형부터 그려보자.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a다. 그지? 사각형 구해볼까? 밑변 가로지. 가로는 2, 그 다음 세로는 a.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2분의 1 a, 2a니까 2분의 5a가 되는 거고, 따라서 a는 5분의 2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a는 5분의 2다. 얘가 5분의 2야. 5분의 2. 5분의 2. 자, 그런데 구하라는 건 어디를 구하라고 했냐면 2분의 1부터, 2분의 1은 뭐 이 정도에 있겠지?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3까지. 여기까지 있겠지? 이때까지의 요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쉬운 문제가 되겠지. 그지? 그럼 한번 또 해봐야 되겠네. 물론 노란색을 구해도 되는데 사다리꼴이잖아. 그지? 사다리꼴이 분명히 하나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 1에서 요 삼각형 빼고 요 사각형 빼주면 될 것 같아. 맞지? 인정할 수 있겠지? 그럼 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분의 1입니다. 높이는 얼마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요점의 y좌표를 알아야 되겠네. 따라서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a야. 2분의 1 a인데 a가 아까 5분의 2라고 했지. 따라서 약분해서 5분의 1이 되겠지. 높이는 5분의 1. 요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 자, 그리고 요거 사각형 넓이 구해보자. 2분의 3부터 2분의 6까지니까 가로의 길이는 2분의 3. 세로의 길이는 전체니까 5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어. 따라서 5분의 3이지. 따라서 얘는 4, 20분의 1이고 얘는 5분의 3, 20분의 4, 3, 12가 되는 거니까 20분의 13이 답이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1에서 빼줘서 20분의 7이라는 3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좀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마지막 문제가 벌써 됐습니다. 뭐 원장님 제자들이 지금 뭐 잔뜩 들어왔는데 뭐 민욱이도 안녕. 자, 봅시다. 자, 50번 문제. A대학교 학생들의 1년 평균 독서량 왜 안 나오나 했잖아. 그치? 이거 표준 정규 분포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쭉 갔더니 마지막 구하라는 게 뭐냐면 px가 2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 문제야. 따라서 얘 표준화 시켜줄까? 얘는 뭐냐면 표준화 시켜주면 z라 바뀌지. z로 바뀌고 표준화 공식 뭐였어? 시그마가 얼마야 지금? 표준 배제 2지? 시그마분의 우리가 원하는 값에서 평균을 빼주면 되겠지. 요렇게. 됐지? 따라서 구하라는 놈은 z에서 2분의 3, 즉 1.5 요걸 구하라고 했다.
표준 정규 분포는 이렇게 되고요. 1.5는 이 정도에 있겠죠? 1.5 이상이 되는 이 값을 구하라.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항상, 표에서는 항상 0부터 오른쪽 얼마까지 나온다고 했어. 0부터 1.5까지, 즉 얘가 0.43이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요 값은 0.07. 결국 7%가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몇 명이야? 1000명이잖아. 1000명의 7%니까 70명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선결대 문제 마무리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고 일단 오늘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 지켜서 오늘은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0분보다 조금 더 걸렸나?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결대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어제 전화번호로 남겼으니까 거기에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네, 이응시우님 뻥치네 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3권이 될라나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뭐 제자들이 있어서 좀 민망하네. 이 녀석들 죄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또 소문 타고 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민망하게 그냥 민망한데 어떻게 인사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니. 요새 원장님이 이렇게 살아. 너네 때랑 또 다르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 비대면 언커넥트 시대, 그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원장님도 뭔가 변화를 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거짓 뭐 유튜버 아니야 이 정도면? 그지? 유튜버입니다. 근데 재미는 없는 유튜버지. 좀 재밌는 유튜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컨텐츠 자체가 수학이잖아. 그럼 수학이라는 얘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뭐 학생들 앞에서 내가 뭐 이상한 얘기, 뭐 재밌는 얘기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혼자서 주저리주저리 얘기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저기 뭐냐 소통이라고 그러더라고. 소통을 해가면서 방송을 하면 조금은 더 재밌어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수학 문제, 나는 여기를 보면서 수학 문제 풀어야 되잖아. 게다가 너네가 아는 게 이게 실시간으로 하는 게 소통이 상당히 딜레이가 있더라고. 그런 아쉬운 점이 조금은 있는데 원장님이 앞으로 좀 헤쳐나가야 될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도 예전에는 이렇게 좀 칠판 강의 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전자칠판으로 했었거든. 얼굴만 나오게 해서. 그때는 한 달 정도 하고 적응이 돼가지고 소통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저기 랩도 했었어, 랩. 여기 이응시우 디응님 있잖아. 저 분이 정말 반응도 잘해주시고 질문도 잘해주시고 원년 멤버야, 원년 멤버. 그래서 랩 얘기도 나와가지고 랩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뭐죠? 내일 뱉다? 내일 삐따? 뭐죠 저게? 왜 안 보이지? 잠시만요. 내일 삐따가 뭐예요? 내일 삐따? 삐따가 뭐지? 삐따? 빠따? 고고. 빠따 고고고. 빠따 고고고. 네, 어쨌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 뭐 소통도 해가면서 재밌는 콘텐츠 좀 생각 한번 해볼게. 너네들도 또 오랜만에 또 제자들도 오고 또 학생들도 좀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무너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 그래도 너무 저급하게 갈 수는 없잖아. 저급하게 하면 반칙이지. 저급하게 하면 그렇게 하면 누가 못 웃겨, 그렇지 않아? 저급하게 나 지금이라도 여기서 내 스타일대로 내 맘대로 하면 정말로 진짜 웃길 수 있거든? 참고 있는 거야. 왜냐? 수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색의 수학 강사잖아. 그지? 수학 강사하면서 원장이잖아. 어쨌든 한계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점점 적응을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진행과 조금 더 나은 풀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세팅은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아.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